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여기서 이제 간단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내진이라는 걸 해야 되는 분들은 네. 이제 내진실로 가는 거고, 이렇게 내진실. 이 내진실은 진짜 정말 여자는 남편도 못 들어오죠, 여기는. 여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남편도 이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서 이제 옷을 탈의하고 아래 속옷을 벗고 치마를 이렇게 갈아입고, 내진이라는 게 이제 여성들의 그 은밀한 부분을 진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훌떡 벗고 나오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마로 갈아입고 이제 나와서 여기 이제 앉아서 누우면, 다리를 벌리고 누우면 이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좀 민망하겠는데요? 그렇죠. 좀 쑥스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네. 좀 부끄러운 진찰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문턱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네. 이런 내진을 다 모든 분들이 꼭 받는 건 아니에요. 내진할 필요가 없는 분도 있는데, 내과에 가면 기본적으로 청진하듯이 이 내진이 산부인과에서는 가장 거의 기본적인 진찰이기 때문에 뭐 지렴을 한다던가 네. 자궁암 검진을 한다던가 뭐 하복부 통증 때문에 왔다던가 이러면 기본적으로 내진이라는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누워서 속옷을 벗고 누운 채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야 되니까, 물론 조금 어둡게 하긴 하죠. 이것보다 좀 밝게는 안 하고. 그 어둡게. 오리주둥이처럼 생긴 그건 뭔가요? 이게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들어가요? 이제 여성들 질 안에다 이걸 넣어야죠. 왜냐하면 아니 저 큰 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험이 없는 분들은 못하고, 네. 내진이라는 거는 이제 질 안의 상태를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벌려서 안에 뭐 염증이 있는지 또 헐어 있는지 무슨 폴립 같은 건 없는지 이렇게 이걸 기구를 질 안에 넣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고, 성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예 내진이라는 걸 못하고, 성경험은 있되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은 네. 질이 아무래도 좁으니까 이렇게 좀 작은 걸 써요. 근데 보통은 저 정도의 질경도 대부분 다 들어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아기 낳으려면 아기 머리가 얼마나 큰데 그게 나오려면 들어가죠. 근데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제 성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 출산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작은 이런 질경을 써서 진찰하는데, 이 진찰 자체가 사실 좀 쑥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더군다나 저는 남자 의사잖아요. 여자도 네. 아니고.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뭐 남자 의사들밖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지금은 워낙 그런 데 대한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더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남자 의사가 이런 외래 진료하는 병원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제 내진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저희 병원은 임신 출산이 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실로 이제 오셔서, 이건 방송용 마이크 아니에요, 이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영상을 녹화해 드린다고. 초음파도 있고, 아까 이제 질 초음파 본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질에다 이제 넣어서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엄청 그냥 큰데? 넣기는 좀 그러니까, 네. 아까 이런 이제 프로브를 씌워서 이제 이렇게 보고 프로브는 버리고 이렇게 해요. 여기는 그럼 남성분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같이 여기는 이제 산모분들 남편도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영상을 저장해 드린다고요. 저는 이제 저장. 여기는 이제 진통병실. 저 산부인과의 특징을 알았어요, 지금. 어느 방을 들어가든 침대가 다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진통하는 산모들이 누워 계시다가, 아까는 이제 회복병실이고, 이제 진통할 때는 분만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층을 바꿔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누워서 이제 진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자마자 낫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시간을 이제 병원에서 진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통하면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아기 상태를 이제 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거 붙여서 아기 심장박동을 이제 쿵닥쿵닥 하는 소리를 이제 기록을 해요. 자궁 수축도 기록을 하고, 이제 중간중간 이런 거 상태를 체크해서 아기가 잘 있는지, 진통은 적절한 수준으로 오는지.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장비고. 뒤에 소파 있는 거 보니까 가족분들 이렇게 같이 계신가 보죠? 남편분이죠, 주로. 가족분이라기보다. 그러면 그때 옆에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좀 처세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임신이나 출산이나, 임신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뭐 네. 정확히 반의 기여를 하지만, 임신 전 기간 동안이나 출산하고 나서 또 육아할 때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가장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같이 있어주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이고, 방해되는 말만 안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야, 뭐 얼마나 아프다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엄살 좀 부리지 마. 뭐 네. 사실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배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옆에 이렇게 있다가 또 어떤 분은 있냐면은 밥 먹으러 갔다 올게. 그러면 부인은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진통하고 있는데, 네. 나 잠깐 밥 먹고 가도 돼? 가만히만 이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고, 그 정도만 해줘도 네. 사실 돼요. 이제 출산이 임박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출산을 못 하고 이제 분만실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이런 장비는 이제 호흡이 잘 되고 다른 부작용 없는지 보는 산소 포화도를 보는 장비. 출산 진통 중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자분들에게. 그쵸. 모든 동물에게 출산 순간만큼 위험한 순간이 없어요.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출산하는 할 때 네. 남편분들이 그걸 보고 약간 뭐 트라우마 겪는 사람도 있다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들. 네네네네. 트라우마 같은 거를 겪는 분은 없냐고. 그 후로 뭐 잠자리를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서 출산하는데 이제 남편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포 같은 게 이렇게 덮어 써져 있어서 네. 보이질 않아요, 아래는. 그건 안 보이는데 네. 다만 옆에서 막 비명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임신해서 저렇게 힘들어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둘째는 없겠죠? 뭐 길다라는 게 있거든요. 긴 거? 이거는 이제 출산하기 전에 방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방광이 꽉 차 있으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요도를 넣어서 이제 소변을 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봐도 되는데 네. 통증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봐요, 대체적으로. 원장님 그럼 여기 자연분만 하잖아요. 네. 분만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 사람마다 다른데 네. 경산모들은 둘째 낳는 분들은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경산모들이 그렇고 초산모들은 뭐 12시간에서 14시간. 출산하는 과정이 14시간 막 길게는 이틀까지 걸리잖아요. 진통 시간까지, 네. 진통 시간을 말하는 거거나. 그럼 진통 시작해서 출산 태반까지 나오는 마무리 시간이 그렇다는 네. 거고, 이제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제왕절개 하는 곳까지 보면 이제 산부인과를 다 본 거죠. 그렇죠. 수술은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이제 제왕절개가 이제 끝이죠. 출산 과정이. 와,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좀 무서워해요. 근데 뭐 저희는 장비가 그렇게 막 이상한 장비들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단촐한 편인데, 뭐 맞추기하고 아까 그 전기치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네. 전기치료기인데, 이제 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는 이제 소독돼 있어서 팁은 없는데, 근데 이제 꼽아가지고 병변 있는 부분을 지지는 거예요. 뭐 레이저로 지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레이저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소작수로 헐어 있는 부분을 전기로 태우거나, 네. 또는 이제 정절개라는 게 결국은 피부절개하고 근막절개하고 자궁절개에서 하게 꺼낸 다음에 자궁 봉합하고 근막 봉합하고 피부 봉합하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절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다 돼요. 피부 절개할 때, 자궁 절개할 때 출혈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출혈량이 잘못만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출혈을 지혈하는 방법으로 이제 봉합하는 걸 하죠. 이제 묶죠. 실로. 보통 이제 실로 묶어서 지혈을 해요. 혈관들을 묶어서.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출혈되는 것들은 전기 소작기로 그 혈관 부분을 이게 태워서 지혈을 시켜요. 이거는 이제 석션, 흡입기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양수하고 피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걸 이게 빨아들이는 장비인데 이거는 뭐 모든 외과 수술에 다 있는 장비예요. 그럼 원장님 아까 자연분만 하는 거 막 17시간에서 많게는 이틀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왕절개는 직접 꺼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그렇죠. 적게 걸려요. 수술 총 시간 1시간 이내로 끝나죠. 그러면 아프기 싫어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왜냐하면 수술하는 동안에는 마취돼서 모르고 네. 수술 끝나도 보통 무통 마취가 유지가 돼서 통증이 원래는 더 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연분만보다 네. 어쨌든 약물을 쓰고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덜한 거. 자연분만이 아까 빠르면 경산모들이 뭐 4-5시간이라 그랬는데 네. 보통 평균적으로 진통 시작해서 출산까지 한 10시간 막 이상인데 이 긴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나? 불안하다? 그러면 제왕절개는 통증 없이 와서 마취하고 마취 끝나면 1시간. 네. 이러니까 훨씬 시간상으로는 짧게 걸리죠. 산모의 회복이나 아기 건강을 봤을 때 가능하면 자연분만이 좋죠. 그게 좋아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